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 아, 비올 때 라고 우산을 이렇게, 뺏는다. 네, 비올 때 우산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네. 국가의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으로서의 센터군요. 네, 금융 공공기관입니다. 막상 서민 대출을 하러 오셨는데 벤츠가 온다던가. 뭐 종종 있으시죠. 그러시군요.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설명을 예.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보람이 있으면서도 어렵긴 해요. 김포 마을 유튜브. 야,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수입이 없고 모든 행사가 취소돼서요. 자금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포에서 저랑 동일한 경험을 하실 것 같아서요.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 시민 여러분. 저는 김포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승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김포 서민금융지원센터. 네. 야, 저는 사실 센터가 별도로 있는지 몰랐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은 금융적으로 제가 고민이 많았을 때 은행 가기 전에 한번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것도 괜찮겠네요. 우선적으로는 네. 이제 금융을 이용 가능하신 분들은 금융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은행이 네. 가장 분포가 지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을 네. 이용하시는 게 좋고 네. 특히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가 저렴하니까 네. 이용하시고 네. 금융 이용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쪽 서민금융센터를 아, 그렇군요. 방문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예. 수 있습니다. 사실 은행만 하더라도 문턱이 조금 높아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잘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티켓 끊어서 한 30분 기다렸더니 안 되시네요. 다음에 맞습니다. 오면 제 마음이 막 꺾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은행을 지칭을 할 때 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 비 올 때 라고 우산을 이렇게, 뺏는다. 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네. 우산을 뺀다라 해서 좀 약간 조롱 섞인 말투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밀히 말해서 있어요. 거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한 98년도 네. IMF 이후에 저희가 서민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서민금융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법률을 네. 정비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한 13년 정도 네네. 흘렀죠. 흐르고 이제 저희가 김포에 드디어 작년에 처음으로 네. 김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네네. 작년에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장기동 대략적인 위치가 어느 쪽에 계시죠? 장기동 상가 쪽인데요. 상가 쪽에 라베니체 네. 그쪽인가요? 그쪽은 이제 좀 아, 그쪽 맞다, 장기 맞다. 본동 쪽이고요. 그렇군요. 네. 예예. 네, 장기동 상가가 보면은 김포는 장기동에 은행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쪽 은행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네.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은행에 가서 제가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품이라는 게 재화 같은 뭐 농협에서 파는 뭐 쌀이라던가 네. 아니면 육가공품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어떤 은행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 아니면 제도를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융 상품이라고 네,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김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도 서민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뭐 은행 같은 상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다양한 상품이 있죠. 상품을 네. 이제 선택할 때는 특히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자기의 어떤 그 금융 상태, 그러니까 네. 자산과 네. 부채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자산과 되고요. 부채를 네. 고려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는 금리가 다 다르죠. 네네. 다른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금융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장 그걸 이용하시는 게 금리가 저렴하니까요. 네, 그걸 네.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산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네. 그리고 근로자, 네.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이제 연금 소득자 네. 그 세 분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상품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희 서민금융센터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네. 자산과 부채 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좀 더 와닿는 게 네. 예, 저는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행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서민금융지원센터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일단 뭐 은행도 사실은 이제 저희 그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죠. 네. 하는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그 중에는 또 이제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안타깝게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다 보니 네네. 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구제를 해드리는 이런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센터군요. 네네. 네. 그 센터는 이제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좀 쭈뼛쭈뼛하고 들어오세요.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서민금융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은데 또 희한하게 서민금융은 홍보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않는데 또 네. 불구하고 네네. 많은 분들이 서민금융의 홍보를 보고 오세요. 음. 그분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면 서민금융 홍보 보고 갔더니 네. 사기더라. 왜 그러죠? 이제 서민금융이 워낙 이런 그 지원 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영세한 대부 업체들은 그런 홍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당하신 분들 네. 또는 주변에서 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문자가 오더라도 쭈뼛쭈뼛 하다 보면 아 그렇군요. 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겠다 네. 라고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하세요. 네. 오시다 보니까 이게 대부업인지 아닌지 이게 은행인지 센터라는 이름이 긴가민가 들어간 거 하세요. 보니까 정확하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군요. 그렇죠. 국가에서 네. 운영하고 저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해가는 법률이 있어요. 네. 한 3년 전쯤에 저희 금융위원회에서 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그 법안에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의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국가 기관으로서의 센터군요. 네, 금융공공기관입니다. 금융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도용한 그런 뭐 유사업체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꼭 찾아뵙고 상담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네. 전화 상담은 이제 1397. 네, 1397. 예, 대표번호인데요. 네. 좀 안타까운 건 최근에 코로나로 네. 인해서 좀 그 재택근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전화 상담이 어렵다 이런 불만도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전국 여러 센터 중에서 저희 센터 김포 센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네. 예약 저희는 이제 센터는 100% 예약제입니다만 네네. 김포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예약 없이 상시 저희가 네네.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카페를 통하시면 저희 그 김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전화번호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편하게 전화 주시고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야, 저도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언제든지 오시면. 예,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일반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되고요. 네, 기업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되지 않고요. 네. 기업 쪽은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어서 네. 그쪽에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또는 기보, 네. 신보, 기업보증, 신용보증 이런 쪽에 별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개인 근로자, 개인 근로자. 네,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연금 소득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지금이라서 김포 서민금융 지원센터가 더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일도 끊긴 분도 많고.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워낙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네. 뭐 처음에는 저희가 첫 번째 허들 네. 금융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 그렇군요. 허들 네. 두 번째 허들은 어려움은 뭐냐면 서민들이 봤을 때 아니 뭐 정부에서 하는 이런 금융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관을 가야 될지 저 기관을 가야 될지 헷갈리다 네. 보니까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센터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다른 센터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 쪽에 오시면 어느 기관이냐 네. 어느 상품이냐에 관계없이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 네, 맞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본인 재정 상태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꼭 센터에 예약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예약도 가능하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현장 방문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군요. 편하신 네. 때 오시면 됩니다. 네. 상품에 관련해서도 한 몇 개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안이 생긴 게 이제 한 3년 정도 네. 됐고 그리고 저희 김포센터에 개소한 지가 한 약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네. 하루에 한 6, 70명 정도 와,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방문을 하고 계시고 많이 오시고 있고 이제 네. 나름 또 오셔서 혜택을 보시다 보니 네. 그분들이 또 입소문으로 음. 아름아름으로 또 소개해주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문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오셨죠?라고 인지 경로를 여쭤봐요. 네네. 초반에는 뭐 광고, 뭐 인터넷 하시다가 네. 스스로 서치를 하는 거죠. 네네네, 하시다가 그렇죠. 요즘은 지인 소개가 지인 소개로. 네.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저희 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상품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출, 대출. 네. 또 하나는 약간 아이러니한데 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도저히 내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생하기 분들, 힘드시다라고 하시는 이분들 분들. 채무 조정, 채무 조정. 네, 예. 두 가지를 같이 오.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출 상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상품. 네.
약 4.5% 정도 네. 상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를 위한 상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소금융, 미소금융, 네. 햇살론, 햇살론,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다루는 게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고요. 네. 그 보증서를 가지고 네. 은행이나 아. 저축은행 가셔갖고 하시는 거고요. 네. 뭐 세희망월시, 네. 사익돌 내출 이런 모든 상품들을 저희 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자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4.5% 네, 네. 이내,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뭐 6에서 8%짜리도 있고요. 네. 뭐 10%짜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17.9%짜리도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17.9%짜리 상품을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정말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왜 그렇군요. 그럴까요? 네. 17.9%면 굉장히 많은 이자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약 4천만 정도 인구라고 네. 하면 네. 뭐 성인 인구가 약 3천만이라고 하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556만 명이 네.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쓰고 아, 계세요. 어쩐지 길 다니다 보면은 그 명함 날라온 명함 있잖아요. 네. 예, 일수. 맞습니다. 예, 예. 그거를 실제적으로 생업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556만 명이면 저희 성인 인구의 한 6명 중에 한 분? 야, 그 정도면 대전시, 광주시 이런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 그래서 네. 보통 그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그 이자 제한이라든가 대부업 뭐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네. 24% 네. 정도의 이자를 대부분 쓰세요. 아, 그렇군요. 그 전에 쓰셨던 분들은 뭐 30%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분들에 대해 있어서 17.9%는 굉장히 고마운 좋은 상품이고요. 예. 또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갈아타기에도 좋은 상품이지만 네. 반대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미 다 하셔가지고 네. 목에 차서 이젠 대부업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네. 그런 24% 30%를 안 쓰셔도 네. 중간에 17.9%짜리 상품을 예.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자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이걸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면 이 상품 대출은 네. 1금융권 네. 은행에 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용 관리하는데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와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득 차서 제2금융권도 가시고요. 거기에서도 또 끝까지 차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불법으로 운영되는 대출, 사금융. 예, 사금융으로 네. 가시면서 고금리를 어쩔 수 없이 삼키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으시면서 관리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조금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17.9%인 이유가 네. 아까 이제 그런 장점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상품을 설계를 할 때 이 네. 상품의 정확한 이름은 햇살론 햇살론. 17. 햇살론 17. 햇살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네네. 있어요. 햇살론 17은 이제 17.9%의 17의 의미인데 정부에서 더 싼 이자를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정부에서의 금융 공급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하고 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대부업 그러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부업도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이시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네. 사금융. 그 중에서도 불법 사금융이 나쁜 겁니다. 네네네. 여러분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을 혼돈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김포에서 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저리에 융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분들도 네.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미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저축은행, 우리 뭐 주변에 새마을금고 다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금융권, 저 이금융권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금융권 기관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평균이 약 18%예요. 18%. 제2금융권도 18%. 네, 18%인데 저희가 이 18%보다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네. 정부에서 네.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을 예. 흐트러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저희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네. 내에서 네. 저희가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음. 동일한 금리로 시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네. 저리로 상품을 공급하는 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럼 18%인데 왜 17.9%인가요?
18%가 발음이 안 좋더라고요. 상징성이 좋으니까 햇살론 18보다는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구제라든가 그런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장 평균 제2금융권의 그런 거 맞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17.9로 일부러 조금 낮추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가수들도 세븐틴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네. 그렇게 세븐틴이 탄생한 배경이 있습니다. 낭랑 18세가 나왔으면 18세로 그냥 갔을 테지만은 네, 네. 하지만은 이 맞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네. 세븐틴. 네. 그런 상품도 있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햇살론 뉴스, 햇살론 뉴스. 뭐 뉴스 호스텔 하잖아요. 네. YOUTH 네, 청년 그렇습니다. 젊음 뉴스라는 상품을 만들었고요. 네. 이건 이제 3.5%. 오, 굉장히 저리네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도 그렇고 아직 이제 미취업이신 구직 활동 중이신 분들도 학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업이 없어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학자금은 저희가 네.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서 웬만하면 네. 거기다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 대출을 받고도 이제 네. 학생 때는 그 대출을 받아 잘 이용을 했는데 네. 졸업을 해보고 나왔는데 사회에 막상 진출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정적인 네.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햇살론 뉴스라는 상품을 올해 초죠. 창업이라든가 사업,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품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햇살론 17이라는 상품. 햇살론 17이라는 상품을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네. 그 근로자, 사업자 이런 분들은 대출은 되는데 네. 그 중간 영역에 끼신 분들 있죠. 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프리랜서. 프리랜서 분들. 네. 정확한 명칭으로는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예요. 미등록 사업자. 사업자는 사업자인데 네. 사업자는 미등록인데 어디 소속은 되어 있고 네. 이런 분들은 대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지금도 이렇게 그 다른 기관들에서 프리랜서 대출을 하면 잘 안 되거나 네. 어렵죠. 한 달 반 이상의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소득이 그렇죠. 불분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 그리고 일용직 분들은 대출이 거의 안 됐어요. 네네.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을 해주기 위한 상품이 또 햇살론 세븐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상품은 이제 햇살론 뉴스를 설명을 네네.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있습니다. 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저리 네. 약 한 3.5% 정도, 3% 네. 정도의 저희가 또 미소금융 상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 보니까 좀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가니까 서민이 아니신데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까 장애인이라던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네. 본인의 사회적 약자임을 생각하지만은 그게 증빙이라던가 그게 되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기관으로서도 판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이제 가끔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네. 나 장애인인데 왜 안 되느냐라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 그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예, 잘 예,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시든 네. 사업자시든 아니면 장애인이시든 다 관계없이 일정 부분의 자격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가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서 네. 서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의가 있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피부적으로 네. 다 서민이에요. 네, 그렇죠. 서민이시죠? 예, 그렇죠. 저도 서민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 서민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몇 분 빼놓고. 예, 몇 명 빼고 없죠. 네. 네. 그러면은 다 해달라고 하면 사실은 재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붕괴죠, 그러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서민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네. 서민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 6등급 이하 6등급 이하 또는 네. 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3,500만 원 이하.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네. 총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1에서 5등급까지는 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은행을 주로 저희가 이제 권하고요. 네. 다만 1에서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연소득 3,500만 원 네. 이하이시면 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주 타겟은 이제 이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은행을 이용하실 수 없는 저신용자분들을 네. 주로 대상을 하는데 이분들은 연봉 4,500만 원 이하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도 드네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연봉이 8천이에요. 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너무 과감하게 하셔서 네. 이자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연체 이자 계속 쌓여서 등급이 8등급, 9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8등급이니까 서민 대출 해주세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연봉이 3,500 이하가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6등급 이하면 네. 연소득 4,500 이하, 4,500 이하가 안 되시고요. 네. 저희가 설사 이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이제 조금 그 배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금융 뭐 문란자라든가 금융질서 문란 금융질서 또는, 문란이라고 되신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예.
금융 사기라든가 아, 그런 전력이 있으신 분들. 네, 있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재산이 좀 과다하신 분들, 네. 뭐 좀 본인은 저소득이라고 하시는데 차가 너무 휘황찬란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 네. 예, 뭐 이런 분들은 좀 제가 좀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막상 서민 대출을 하러 오셨는데 벤츠가 온다던가. 뭐 종종 있으시죠. 네. 그러시군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전 결혼해서 부부인데 네. 저는 소득이 뭐 한 3천 정도고 네. 거기에서 등급은 한 8등급이고요. 네. 근데 와이프가 총 벌어서 한 800 정도 벌어서 네. 그래서 미묘하게 부부 종합 소득이 네. 애매한 경우에는 제 개인으로서는 조건 충족하는데 네. 제 배우자의 그 조건까지 같이 보게 되나요? 저는 부부 합산하지 않고요. 네. 개별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와이프가 한의사라서 1년에 1억 8천 버는데 그 네. 남편이 와이프 몰래 외제차 사려고 서민금융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에 맹점은 따라서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을 벌기 힘들어서 서민인 분들이 네. 5명이 합심을 하는 거예요. 네. 5명이 우리 서민 대출로 해서 다 받자. 그다음에 이율을 4.5%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서민. 네. 예. 그렇게 해서 4.5%로 해서 우리는 그냥 불법 사금융 일수론이라고 만들어서 그 대출된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분들에게 24%의 이율로 벌면은 돈 하나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사금융을 돌릴 수가 있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사범. 본인이 대부업을 네. 등록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네. 이제 그 정당한 방법이고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네. 불법 사금융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네. 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서민금융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아프다던가 병원비라던가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채무 조정.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근데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사정은 딱해요. 네. 근데 대출을 해주면 이분은 분명히 상환 연체가 의지가 예. 될 수도 있고 네. 상환 의지를 떠나서 예. 대출을 너무 많이 쓰셨는데 물론 자영업자들 요즘 어려우니까 네. 사실은 어려워서 접고 싶어도 접지 못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요즘 뭐 자영업자들이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음. 작년에 접은 자영업자들, 네네. 사업 접으신 분들이라고 할 정도로 네. 한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유지를 경우가 하기 위해서는 네, 네, 또 맞습니다. 가야 되는 근데 거죠. 저희가 이제 금융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분들은 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대출을 더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더 대출을 해주는 것은 네. 전문 용어로 미국에서 약탈적 대출이라고 합니다. 약탈적 대출. 네.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네. 대출을 해주면 네. 그분은 결국은 갚지 못해서 네. 신용 옛날 말로 네. 신용 불량 등록이 되면은 이분은 앞으로 금융 거래가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몸이 나아지지 않을 환자에게 계속 약물로 투여하는 것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제로 살리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은 대출의 순 기능이 아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네.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지 않고 네. 뭐 채무 조정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저희가 좀 권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채무 조정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워크아웃처럼.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제가 채무 조정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사적, 공적 두 개를 나눠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네.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파산 파산 또는 신청. 개인 회생이라고 네. 하고요. 네. 이건 공적으로 네. 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법적인 영역 말고 은행들 또는 뭐 저축은행들 네. 전체적으로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별도의 음. 협의회처럼 네. 구성을 해서 우리 대출 받은 사람 중에 어려운 분들은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고 네. 나머지 갚게 하자. 갚을 수 있는 형태까지를 조금 낮춰주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네. 해서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신용회복이라고 신용회복. 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네. 법원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갖다 진행을 해드리고 그런 게 있는지 있습니다. 몰랐군요. 내가 금융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 법적으로 개인회생이라 파산을 하는 법적 제도가 있는 한편 네. 그리고 제공해 주시는 채무 조정. 네, 예. 맞습니다.
금융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군요. 네. 네. 법원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변호사라든가 네. 법무사를 끼고 하게 예,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적게는 50만 원에서 또 추가 비용이 들게 되고. 네, 많게는 네. 300만 원 또 이상 정도의 네.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네.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굉장히 음. 거의 뭐 비용 안 받다시피 하고 네. 신속하게 네. 조정을 해드리는 게 이제 워크아웃 제도 아, 활동을 하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적으로 힘들 때 첫 번째로 검색하는 게 개인 파산 신청이라던가 아니 네, 맞습니다. 개인 회생을 하세요. 네. 예, 그게 어차피 나는 골머리 앓기 싫고 돈 조금 준 다음에 네. 법무사라던가 변호사한테 네. 우선 떠넘기고 알아서 해달라 시간이 해결해 맞습니다. 주겠지라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생각하신다고 하신다면은 꼭 이쪽 채무조정 쪽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개인 파산에 네. 대해서 승인이 그렇게 쉽게 나지 않고요. 그렇군요. 좀 갚을 능력이 음. 정말로 없다라는 걸 갖다 입증이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파산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네. 앞으로 벌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네네. 않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회생이라든가 네. 워크아웃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음.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네. 워크아웃을 선택하시는 게 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네. 잘 맞아 떨어지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순기능이 좋다고 하는 게 당연히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네. 자기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면 맞습니다. 마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까지 쌓여 계속 복겨 와서 스트레스 네. 받다 보니까 마주 보기 싫어서 생각하는 게 좀 개인회생 같기도 해요. 오히려 채무 조정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오시면 내가 어떤 상태지? 라는 걸 잘 모르시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도 받고요. 네. 그러다 보면 내 병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초음파 해본 네네. 다음에 병명이 나오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네.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재무 상태를 잘 모르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해서 나는 이 상품을 해주세요. 네. 저 상품을 해주세요. 네. 라고 하는데 네. 바람직하지 않죠. 맞아요. 그거는 유사 의학이라고 볼 수 있고 꼭 몸 안 좋으신 분이 혈관 다 막혀 있는데 난 괜찮아 쌩쌩해 하면서 등산 갔다가 맞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네. 본인은 모르니까. 네. 엄밀히 말해서 금융 여기에서 상담해 주시는 거는 종합 검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시면 저희가 그 신용 네. 상태 음. 또 다 점검을 해드리고요. 뭐 네.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이고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떠신데 어떻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다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그 자영업자들 오시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대출뿐만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서 컨설팅도 아, 해드려요. 그렇군요. 해드리는데 네. 컨설팅을 해서 나가서 보면은 음. 의외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 가계부라든가 네. 뭐 장부를 안 쓰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이 번 날은 컨설팅 확 나가서 쓰고. 네. 어려운 컨설팅이 아니고요. 네. 가계부를 쓰거나 또는 그 가계 장부 정리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네. 재무의 그 가계 제가 말한 가계는 이제 그 예예예. 예, 입출 상점. 입출이 네네. 어떻게 그것만 예. 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50% 이상 개선이 된다고.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은 서비스라던가 이런 도움을 제공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금융 공공기관입니다만 어떤 정부의 재원이 들어와서 이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그 깜빡 잊고 오랫동안 찾지 않은 휴면 네네. 예금, 예예. 휴면 보험금 네. 이런 걸 저희 쪽에 법에 의해서 저희 쪽에 출연이 돼서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 네. 주말을 기대하게 하는 복권, 아 복권. 네, 복권 기금의 예. 일부도 저희 쪽으로 아 들어와서 그렇군요. 그걸 저희가 재원으로 네. 해서 대출을 해준다 보니까 네. 혹시 네. 휴면 예금, 요즘 은행 뭐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데 네. 가지 마시고 네. 저쪽 오시면 저희가 휴면 예금도 조회해서 차려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금융 자체가 직접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말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예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기관이네요. 그리고 정부 네.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네.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금융이랑 가까이 있고요. 갑자기 너무 힘든데 셔터 내릴 때 허공에서 날라온 그 빨간색
그 명함 있잖아요. 일수론 그런 데 전화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꼭 검색해 보시고 장기동에 있습니다. 지하철만 타고 가시면 금방 가시니까요. 여기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방문해 보셔서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SNS 시대다 보니까 네. 빨간 명함 날리는 네네. 것은 좀 이제 진부한 형태고 아, 또 있군요.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트위터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네. 뭐 대놓고 그 정부 청사 예. 보여주고요. 네. 이름도 비슷하게 씁니다. 이야. 채무통합지원센터. 뭐 뭐 이 정도 거의 사기 아닌가요? 굉장히 비슷하게 씁니다. 예,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원센터. 경제사범이네요. 그러면서 네. 심지어는 이 뭐 그 우리 장관님들 네네. 사진까지도 다 해가지고 브리핑하는 모습까지 이야. 보여주면서 그 정도는 거의 피싱인 네, 단계인데요. 이번에 몇 %를 어, 전격 지원하기로 전격 했다. 지원한다. 어. 정말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되는데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그걸 매번 거기다 댓글을 달고 신고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중과 부적입니다. 예, 오. 힘듭니다. 힘든 상황인데 야, 이것도 그런 거 절대 여러분 그거 당하지 마시고요. 네. 당했다고 하더라도 또 신고하신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힘이 들어요. 음. 안 당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은 길이고요. 네. 저희 센터에도 오셨는데 대출은 많지 않은데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물어보시면 열에 두세 명은 금융 사기 당하신 분들. 금융사기 당하신 거군요. 네, 너무 안타깝고 예, 그렇죠. 억울해하시고 이런 야. 분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금이 굉장히 급박한 음. 그런 급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대부업체들이나 불법 사금융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나 역시도 마음이 급하니까 네. 혹하고 네. 이번 안 한 번 보이거든요. 위기만 넘기자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막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사무실이 북변동에 있거든요. 네. 한번 지방 출장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은 셔터 밑에 그 날라온 명함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네.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정보로 주신 게 우리 인터넷상에서는 포토샵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유사, 피싱, 사기 이런 대출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서는 지금 꼭 명심하시는 게 제1금융, 제2금융도 대출을 하신 다음에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김포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연락하시는 걸로.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눈을 돌리지 마세요. 다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네네. 반갑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 요즘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대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셨으니까요. 네.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네. 다른 기관 상품도 뭐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 또 네. 그게 또 저희 역할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부담 없이 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은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대출하고 이자를 수익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한다면은 김포 서민금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금융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곳이잖아요. 뭐 이 말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상담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채무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김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모든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간편하게를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편하게 알찬 정보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장기동에 네. 작년에 생긴 거죠? 작년에. 예. 그 근처에는 역시 식사할 만한 곳이 많아서 좋겠어요. 저희가 같은 건물에 네. 고용복지센터가 있어요. 고용복지센터 있고. 고용복지센터가 3, 4, 5층을 쓰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미소금융 하나만 어. 고용복지센터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도 뭐 같은 하나의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별도로 2층을 네. 쓰고 있는데 거기 구내식당이 있어요. 구내식당이 있어서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급적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장기동에 먹을 때도 많고 업무 끝난 다음에 같이 회식할 만한 한잔 할 만한 데도 되게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 잔까지는 조금 힘들고 그렇군요.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 네. 중에 가게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아이러니 같기도 한 게 왜냐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네. 꼭 그런 곳에 그런 일수 명함이 많이 날아가는데 네. 그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 한 고비만 넘기자라면서 거기서 빌리게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금융통합지원센터가 바로 근처에 있는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좀 저희도 아쉬운 게 네. 좀 더 크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작년에 이제 센터장 발령 받고 와서 네.
한 명에서 지금 한 직원이 6명까지 네. 늘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아마 조만간 교육장도 음. 같이 이제 좀 개설을 해서 네. 더 확장을 할 것 같으니까 음.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인내력이 많으셔야겠어요. 왜냐면 뭐 오시는 분들이 은행 가시는 분들 그렇지만은 흔히 말해서 경제 용어라던가 그거를 전혀 모르신 백지 상태로 가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어려워요. 네.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산다는 것 때문에 네. 오신 분들이 내 돈 맡긴 거 달라고 오, 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꽤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시면 이제까지 낸 세금이 얼만데? 네, 그래서 어. 저희도 조금 상담을 하고 저 나름도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기왕 같은 직업인데 네. 저희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예, 굉장한데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또 김영란법 때문에 음료수 하나도 못 받거든요. 네네. 다만 마음은 감사하게 받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일을 했다가 그런 분들 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너무 상처를 받고 그분들은 어디서 그릇된 정보를 받고 왔을까요? 은행 가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저희 네. 쪽에 와서는 뭐 이제 좀 뭐 그런 맡긴 돈 달라는 네네. 식으로 저희는 좀 많이 상처를 좀 마상이라고 좀 마상이라고 그러군요. 마상을 많이 입고요. 그런 상담 코스가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6, 70건이라는 거는. 네, 맞습니다. 예. 한 6, 70명 중에서 네. 한 3분의 2 정도는 대출건이고요. 네. 3분의 1 정도는 이제 채무조정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마음 아픈 건 네. 대출을 받으신 분이 몇 달 전에 대출을 저희한테 받으셨는데 네. 몇 달 뒤에 어. 옆에 갖고 채무조정 하시는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아, 저분이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약간 좀 작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강원랜드에서 한번 시원하게 쓰신 다음에 여기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로사항은 뭐냐면 햇살론 뉴스라는 상품 아까 네네네. 소개해드렸잖아요.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보람이 있으면서도 어렵긴 해요. 맞아요. 맨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어떤 거 업체를 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 국영수 위주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거 그런 건 교육을 일절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영어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뭐 들어보셨어요? 거치? 예. 알고 계세요? 예. 그런 거에 이제 사회에 대부분 진출한 모르세요. 다음에 아니 대학생들은 이미 나가서 지출 결의서라는 그런 말도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에서 쓰는 사회설만의 생존을 위해서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는 한국에서는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단절이 돼 있어서 하나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교육까지도 사회적인 교육까지도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죠.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교육하는데 우리 돈이 든다. 2년 동안 제대로 인간 생활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다시 다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가장 확실한 그런 교육은 본인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험하고 오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책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햇살론 뉴스라는 상품은 돈을 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도 좋지만 젊은 분들에게 이런 금융을 체험하고 경제관념,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좋은 간접적인 그런 너무 좋네요. 오히려 이거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저는 오히려 더 낮은 나이부터 아주 소액이라도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액을 내가 대출해 본 다음에 내 신용이 정확하게 크레딧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로 말고 내 신용이라는 게 뭐고 내 신용은 어떻게 해야 쌓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면서 경험을 해봐야지 이거를 너무 느닷없이 다 큰 나이에 한 번에 경험하게 되면은 한 번 실패하게 하면 회생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적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금융교육도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가끔 오세요. 네, 나도 혹시라도 하면서. 그거보다도 고용복지센터가 위층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고용보험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되기 때문에 가끔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 없이 원하시라고만 이렇게 김포에서도 워낙 좀 외국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죠. 네. 산업단지 네네 학원이라던가 많이 계시죠. 꽤 많이 계세요. 대부업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 걸 욕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세요. 대부업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금리가 왜 높은지 아시냐고.
많은 분들이 음. 안 갚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갚죠. 안 갚으니까 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자예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음. 국가에서 음. 이자 제한법이라든가 대부업법을 가지고 이자를 누르고 있는 그런 네. 상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대부업이 또 여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많이 철수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그런 철수들을 하다 보면 대부업에 갖고 있는 또 순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쪽에서 그 역할을 또 많이 또 나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대부업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게 오히려 케이블 TV 보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를 보면은 돈 빌리라는 광고가 거의 없었는데 대부업이 일상화되면서 끊임없이 어느 한 방송을 보면은 그 다음 방송까지 다 대부 돈 빌리라는 그런 광고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해서 이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공공적인 그런 게 나와야지 네. 광고비라고 해서 이걸로 돈 빌리세요, 이걸로 돈 빌리세요. 이제 모델이도 돈 빌리라고 하고 여자로면 다 빌려준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힘들어하시는 게 돈을 빌리면 네. 상환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빌릴 때 상황까지 생각 안 하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데 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원금 균등 분할 방식. 네, 이게 제일 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네. 분할 상환 방식. 마지막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네, 10년 동안 이자만 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원금을 마지막에 내니까 원금 내는 거죠. 이 100만 원에 대한 원금은 줄지 않고 네, 가장 큰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부여되는 부여되니까. 방식인데 네. 대부업들은 주로 음. 이 방식을 많이 쓰니까 네네. 갚아도 이자만 갚고 원금은 네. 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을 하다 보니까 원금도 같이 줄어든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부과되는 거니까 이자 부담이 훨씬 적은 거예요. 훨씬 적죠. 그 차이인데 네, 그걸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자가 뭐 10%예요. 네. 라고 그러면은 연리 10%와 하루 10%와 네. 월 10%는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다르죠. 인생이 그걸 인생이 전혀 너무 모르고 다르죠. 네. 네. 그걸 쪼개서 네. 하다 보니까 1, 0점 몇 프로 하니까 네. 되게 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연으로 따지면 네.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네. 가장 뭐 다른 거 따질 것도 없고요. 그것만 잘 구분하셔도 네. 이자를 싸게 좋은 상품을 쓰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김포에 계시고 저는 그렇구나. 김포에 안 삽니다만 네.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은 다 김포 음. 분들이에요. 네. 네. 저는 발령받아서 왔는데 사실 좀 집이 멀어서 음. 고민을 좀 했는데 마침 음.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돼가지고 시기적으로 잘 맞았네요. 다니기에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침마다 너무 편하게 네. 잠도 자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고 네. 오면은 김포가 다른 데보다도 약간 좀 바람이 좀 더 불고 네. 약간 날씨가 한 0.5에서 1도 정도 좀 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면은 기분도 상쾌하고 되게 좋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재밌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고 경제 쪽에서 워낙 관심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관련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네.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포 시민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죠. 김포에는 센터가 없으니까 네. 뭐 서울 강서로 나가신다. 이야 엄청나게 먼 길이네요. 네, 아니면은 인천. 인천 멀어요. 네. 의외로 멀고 그다음에 저쪽 고향 쪽까지 네. 다리 또 건너가셨던 분들이 꽤 많은데 네. 김포 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죠. 제 바람은 김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네. 김포에서 없어지는 게 역설적으로 꿈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사실은 네. 서민금융을 어려운 분들이 오셔갖고 네.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렇습니다. 김포 분들이 네. 기름지고 네. 이런 게 잘 뭐 어렵지 않은 세상이 이야. 왔으면 제 바람입니다. 내 소원은 통일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큰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왠지.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저희 역할이 커지는데 네. 서민들이 네. 좀 더 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고 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시는 게 좋은 거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